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환경직 공무원 환경공학 개론 강의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환경직 공무원에서 환경공학 개론과 화학의 강의를 맡은 이찬범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꼭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커리큘럼부터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커리큘럼은 기초 이론에서 그 다음에 기본 심화 이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 그리고 이제 단원별 문제 풀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영역별 개념 정리라고 이제 되어 있죠. 요거는 그 문제를 이제 좀 이렇게 풀기 전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짝 알아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문제 풀이 이렇게 우리가 커리를 한번 제가 잡아봤는데요. 자, 기초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그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물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는 잘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뭐 조금 뭐 방정식이라든지 1차 방정식 뭐 요 정도 비례식 그다음에 뭐 갑자기 막 안 하던 원의 넓이를 구한다든가 갑자기 또 부피를 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사실 뭐 써봤겠습니까? 잘 안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은 살짝 한번 수학적인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학과 관련해서 그 이제 원자량, 뭐 분자량,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원소 기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좀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의 이름,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간단한 뭐 화학 법칙,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짝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위에 대한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뭐 킬로그램, 너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야? 그다음에 너 키는 몇 센티미터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압력이나 또 단위 뭐 킬로그램이나 뭐 미터 뭐 이런 것들 중에서도 안 쓰는 우리가 잘 안 썼던 그런 단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단위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짝 맛을 보는 그런 시간이 이제 기초 이론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공학 개론인데 말 그대로 환경공학은 이제 전공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유사한 전공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전공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이 시험을 좀 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이제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관련된 학문을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1학년 때 예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전에 뭐 이런 거 했었구나 이게 있었구나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노베이스라고 하죠. 뭐 그냥 관련된 분야가 아닌 분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이론 더하기 심화 이론인데 이제 기본과 심화를 좀 나눠서 할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환경 자체는 기본적으로 개론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의는 뭐냐. 그리고 그 정의에 대한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환경이니까 좀 오염물질이겠죠. 그 오염물질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고 그 오염물질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심화 이론 쪽에 이제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한다기보다도 하나의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 이거지. 얘는 무거워요. 가라앉겠네 하면은 이걸 가라앉기가 좀 쉬우니 한번 잘 가라앉혀 보자. 그럼 잘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을 좀 주면 되겠죠. 가라앉을 시간을 이렇게 살짝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제 뭐 침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력에 의한 뭐 집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처리 기술에 해당하는 심화 이론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본 다 한 다음에 심화 이렇게 넘어간다기보다는 기본과 심화를 적절하게 아우르면서 내용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좀 커리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질이면 수질, 뭐 대기면 대기 있을 텐데 어떠한 물질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환경이니까 제거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가 여기에서 좀 봐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어요. 사실 전체 중에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쪽에서 살짝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법과 공정시험 기준에 대한 내용이죠. 요게
그 사실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에 응시하겠다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A4로만 출력을 해도 정말 수천 페이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 내용을 이제 조금 좀 추려서 이 정도는 시험에 나와도 우리가 풀 수 있고 출제를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내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까지가 기본 플러스 심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있는데 기출문제는 이제 뭐 중간에 이렇게 띡 있죠. 얘는 왜 있냐? 우리가 기본 플러스 심화 이론을 좀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중간중간에 다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재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프린트나 참고 자료로 해서 중간 평가나 같은 평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중간 점검을 매번 하면서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좀 잘 따라왔다 하면은 이 기출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유형 내용이나 뭐 어떤 유형들 이런 것들이 이 기본과 심화에 다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굉장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은 잘 공부한 거예요. 근데 좀 점수가 좀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좀 빠르게 공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좀 복습을 좀 하는 시간을 좀 이제 가져도 되고 뭐 이런 중간에 어떤 점검 개념으로 기출문제 풀이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잘 했네.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과목별로 쭉 나눠 놨거든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여기 이 내용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뭐 대처하고 풀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띡 그냥 문제만 풀면 또 우리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짝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그런 카테고리마다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제 동형 문제풀이 이렇게 이제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유형이라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뭐 해설 같이 한번 풀어보고 뭐 이런 식의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파트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쭉 이제 가는데 자, 기본 플러스 심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기출의 어떤 난이도보다는 살짝 좀 그 언저리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단원별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죠. 기출에 그 살짝 왔다 갔다 이 정도. 근데 동형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시험 전에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때요? 내가 시험 봤을 때 이게 쉽게 느껴질 거예요. 쉬운 문제만 계속 풀다가 시험 보러 갔는데 어려운 문제 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갈수록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이론이랑 뭐 기본 심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에 제가 이제 보충 자료 첨부하는 자료들이 있을 거고요. 단원별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 따로 이제 기본서 외에 단원별 문제풀이 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보충 자료 함께해서 여기 파트를 함께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동형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제가 교환으로 해서 첨부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커리큘럼을 잘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 공부를 해도 여러 번 다회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고요.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환경 같은 경우에 특히 연결 많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거 저기도 적용될 수 있고 또 여기서 뭐 했던 거 저기에서 뭐 적용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다 보면 이거 뭐 저쪽에서 나왔던 거 아닌가? 어디냐가 달라요. 물이냐 공기냐 아니면 뭐 폐기물이냐 뭐 소음진동 이런 어떤 파트들이 좀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서 좀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뭐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과목이 완전 다 다른 내용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도 반복이 되고 연결이 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쉽게 잘 따라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인데요. 책은 이제 방문각에서 출판이 되는 환경공학 개론 기본서와 단원별 문제 풀이집을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자, 환경공학 그러면 뭐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과목이네. 그러면 내가 그때 내가 이런 거 좀 기억이 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좀 중요하네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처음이신 분들은 요런 내용이구나 해볼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목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환경공학개론 우리 책에 있는 구성 자체가 이렇게 첫 번째 환경공학 입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환경공학 입문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학, 그쵸? 사칙연산, 비례식. 사실 비례식이 굉장히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 배웠을까? 이게 비례식이 초등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 배웠나?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다만 이제 많이 안 썼을 뿐이죠. 근데 이것도 한번 이제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100일 때 50이었는데 50일 때는 얼마니? 절반이니까는 25가 되겠죠. 이런 개념이 비례식입니다. 물론 이제 100대 50은 50대 저 x를 안 써요. x도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네모는 해서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해가지고 이제 네모를 풀면은 25가 나오죠. 요런 거 이게 이제 비례식이에요. 그래서 요런 어떤 개념들까지도 제가 함께 했어요. 물론 내용은 알지만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함께 또 고민을 해보는 거니까 좋은 어떤 기본 입문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 원자량, 사실 분자량, 아보가드로의 법칙, PV는 NRT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화학에도 있고 환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살짝 공부를 좀 해주면은 수월하죠. 그리고 농도의 단위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이제 있거든요. 우리가 밀리그램 퍼 리터 이런 단위, 그 다음에 이제 ppm이라는 단위도 있고, 그 다음에 퍼센트라는 단위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은 실제로 뉴스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이런 단위들이 있고요. 퍼밀도 있고, ppb도 있고, pp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과 관련된 단위에서 atm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밀리미터, hg도 있고, 이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단위에 대한 정의도 살짝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사실 킬로그램, 밀리그램, 그다음에 마이크로그램 이런 것들 관계, 부피에서도 이제 세제곱미터, 리터, 밀리리터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처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재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공학 입문인데 사실 화학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학과 환경화학 개론에서 이 입문 과정을 같이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정도 이렇게 시간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수질 환경입니다. 자, 수질이 이제 물이죠, 물. 그 다음에 요 뒤에 뭐가 있냐면 대기도 있고 폐기물도 있고 토양도 있고 소음 진동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 수질이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수질과 관련된 내용을 꼭 기억을 잘 할 필요가 우리는 있죠. 왜냐하면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다른 과목보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우리가 신경 써서 잘 해야 돼서 사실 첫 번째에 이렇게 위치를 해놨습니다. 개론이 있고요. 수질 오염 개론이 있고 수처리 기술이 있고 상하수도 계획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론이란 말이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기도 이제 개론이라는 게 있고 하는데 개론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관련된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물론 요 안에 들어 있지만 그 물질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부유 물질이다.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유기물이다. BOD다. 그럼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왜 생겼냐? 이거는 얼마나 있냐? 이런 어떤 그런 전반적인 개요와 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개론. 그래서 처음에 개론에 들어갈 때 수질 오염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오염 물질의 특징과 어떤 뭐 개요 요 정도로 좀 정리해 주시면 개론을 잘 공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괜찮네 하지만 많아요. 오염 물질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뭐 주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어렵다라고 좀 느낄 만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환경화학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개론 파트에. 여기에서 살짝 우리가 고비가 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좀 어렵거든요. 사실 난이도가 살짝 올라갑니다. 이 전까지는 그냥 교양으로 이제 환경을 한다 할 때 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 환경화학이라는 파트, 수질환경화학 쪽에 뭐 평형이라든지 뭐 이온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면서 살짝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환경과 화학을 같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게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확 줄어들,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분량이 줄어들어요. 이 내용이 그대로 화학에도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렵게, 좀 약간 난이도는 올라가지만 양 자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줄어들 수 있는, 공부를 한 번만 하면 되는 약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수질오염 개론 쪽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수처리 기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뭐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대학교에서로 치면은 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폐수처리 뭐 기술, 뭐 폐수처리 뭐 공학 뭐 이런 쪽의 과목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러한 건더기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들어왔어요. 어디로 들어왔냐? 수질이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야, 무겁네, 가라앉겠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갖다가 물에다가 넣고, 물속으로 들어온 거니까 얘가 가라앉도록 시간을 좀 주면 돼요. 이게 이제 침전지, 침전에 의한 제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닥에 가라앉겠죠? 쌓여 있겠지. 얘만 어떻게 하면 돼요? 쏙 골라내면 돼요. 마치 식혜를 깠는데 식혜 밥알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밑에 깔려 있지. 그 깔려 있는 애들은 빼고 나는 식혜 그 물만 먹겠다 하면은 좋죠. 그런 개념이에요. 위에는 상등수, 밑에는 침전물 또는 슬러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이름이 다를 뿐이야. 그게 바로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수처리 기술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대기에서도 적용이 되고 폐기물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게 환경을 어떻게 공부할 때 우리의 좀 이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초시생이나 아니면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술들을 이제 여기서 배우는데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가벼우면 어떻게 해요? 안 가라앉죠? 어떻게 해요? 띄우면 됩니다. 부상이라는 처리가 있어요. 너무 작아서 가라앉지도 않고 뭐 뜨지도 않고 뭐 이상한 애가 들어왔네? 뭐 필터로 거른다든지, 아니면 얘를 뭐 다른 애들이랑 합쳐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일부러 가라앉힌다든지, 응집 이런 것들이 수처리 기술에 여기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시험에는 얘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얘도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뭐 나오긴 하는데 쟤는 버리고 개론만 할게 하면 안 돼요. 왜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얘네들 잘 공부하면은 되게 많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계획이 있거든요. 요거는 살짝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과 심화를 나눈다고 하면 심화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되게 많아요. 상수도가 따로 있고 하수도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게 토목이랑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토목직도 예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어떤 거예요? 환경직이죠? 거기처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살짝 해, 살짝.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들로만 살짝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어렵죠?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 두시면 수질환경 쪽에서 나오는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수질환경에 대한 그런 구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도 뭐 그대로 있죠. 개론, 그렇죠? 개론이 있고, 개론도 마찬가지로 뭐 이 물질은 어떠한 특성이 있냐, 뭐 이런 거예요. 똑같이 들어왔네. 자, 얘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물속에 아까 들어온 애는 부유물질이라고 해서 Suspended Solid라고 해서 SS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어요. 우리 이거 뭐라 불러요? 먼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선 조금 더 뭐 좀 이렇게 똑똑한 어떤 척 하면은 입자상 물질이구나. 분필 막 하고 있어요. 막 하고 있어. 분필가루 막 난리죠. 뭐라 그래야 돼요? 입자상 물질이 여기까지 오지 않게 살살 지워야지. 야, 요런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서 무거운 애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라앉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지. 자, 분필가루가 한번 훅 날아갔다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죠? 시간만 주면 돼요. 중력 집진 장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요. 빨래를 돌립니다. 이제 세탁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통돌이가 있고 드럼이 있어요. 드럼. 통돌이와 드럼. 통돌이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돌리고 나면 빨래가 어디가 있어요? 빨래가 벽에 붙어 있어요. 뭐 때문에? 원심력 때문에. 그러면 들어오는 가스를 갖다가 원심력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회전을 시켰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벽에 붙겠지. 이쪽으로. 왜? 원심력이니까. 이쪽부터요. 여기만 모아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원심력 집진 장치입니다.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어디 있었어요? 다 우리 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자, 이제 다 잘 됐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남자 여자 또 이제 가장 또 관심이죠. 직장과 연애 또는 결혼. 그러면 뭐 결혼을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청소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요즘 필수예요. 요즘 청소기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조그맣게 핸디형으로 해서 이렇게 살살 끌고 다닙니다. 다로 시작하는 브랜드 있잖아요. 저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청소기에 여기를 잘 보면 돌아가요. 이렇게. 그럼 뭘 이용한 거예요? 그 업체도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조그만한 모터로 빠르게 원심력을 작용해서 먼지를 왕창 뽑아 오겠다. 왕창 잡아당기겠다. 이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우리 생활 주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갔는데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암모니아 냄새이긴 한데요. 뭐 우리가 암모니아를 아직은 하진 않았으니까. 자, 화장실 갔더니 냄새가 좀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론 청소를 잘 해야 되겠죠. 환풍기도 틀고. 하지만 물을 분무기로 뿌려주면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암모니아가 그 물과 만나서 내려옵니다. 왜? 물방울은 분무기를 뿌리면 그 물은 떠 있어요? 아니죠? 가라앉아요.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물은 무겁거든. 공기보다. 그러면 그 물방울이 분무기로 분사한 물방울이 공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와 그냥 뭐 흡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가 이제 가라앉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흡수라는 처리 기술이에요. 유해가스의 처리 같은 경우에는 흡착과 흡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이 여기 대기오염물질의 처리 기술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입자상의 물질과 방금 또 얘기했었던 아주 작은 그런 암모니아나 이런 것들 가스상의 물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차이는 뭐예요? 사이즈의 결국은 차이예요. 우리가 뭐 많이 이야기가 있죠. 뭐 입자상 물질이냐, 에어로졸이냐, 뭐 아니면 뭐 여기서 얘기하는 가스상 물질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입자의 사이즈로 쭉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안 가라앉아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뿌린다거나 흡수를 시켜서 가라앉히거나 아니면 활성탄 같은 거, 숯, 우리가 냉장고에서 냄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숯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 냄새가 잡아 먹는데요. 그런 것들이 흡착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잘 되냐, 얼마나 흡착이 됐냐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기오염물질 처리 기술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론과 처리 기술 해가지고 이제 요거가 이제 사실 주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연료와 연소라는 게 있어요. 대기 환경인데 연료와 연소가 있네. 사실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이 대기환경 보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와 그 이제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대기환경 보전법 상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또 다 있거든요.
그 대기환경보존법에 자동차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지금 전기차도 있지만 그 얼마만큼의 연료가 들어가서 이게 차가 가냐, 뭐 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법에 이제 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기환경에 요게 있는 거고요. 또 연소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갖다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산업용 보일러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가 썼어요. 그러면은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온다 이거 있겠죠. 그 배출가스 나빠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오염된 물질이 나오면 걔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후단에다 달아줘야 돼요.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자, 연소 계산이 여기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데, 연소 계산이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또는 뭐 2학년 때 이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공식은 딱 한두 개 정도 외울 필요는 있지, 더 빨리 풀기 위해서. 근데 이걸 갖다가 통으로 배출가스량, 뭔 양을 공식으로 쭉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해서 풀면 안 되고 하나하나 그 관련된 내용을 찾아가면서 이게 이래서 이 값이 나왔구나, 이렇게 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한 번만 저랑 딱 해보면 여러분도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연료와 연소, 물론 이제 연료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뭐 탄수소, 뭐 CHB 뭐 이런 것도 있고 탄화도 이런 것도 있고 해요. 근데 그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 가장 크게 우리가 좀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거가 연소에 대한 어떤 그런 계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폐기물이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딱 끝났다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안심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뭐 거의 한 산을 넘어간 겁니다. 폐기물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보면 폐기물 관리, 뭐 어디다가 뭐 어디 중간에 뭐 적환장 있다, 뭐 아니면 뭐 수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개념들. 중간 처분, 최종 처분 갑니다. 압축, 파쇄,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립도 있고, 또 여기에 소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소각. 그쵸, 우리 소각장이 있으니까 소각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이제 있긴 하는데, 그 소각에 대한 내용이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요. 대기에서의 연료와 연소. 그러면은 공부를 또 해요? 또 하지 않아요. 발열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소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뭐다? 그만큼 공부할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폐기물에서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슬러지의 처리가 있어요. 슬러지가 약간 좀 단어가 어색하긴 할 텐데, 이제 결국은 TS 플러스 W라고 해서 고형물과 물과의 혼합물이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의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가 있단 말이죠. 근데 웃긴 게 그게 또 어디 있냐, 수질의 수처리 기술의 슬러지 처리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슬러지도 수질이랑 어때요? 폐기물이랑 겹치죠. 내용이 똑같고 이론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나누기에 따라 달라요. 어디다 넣을 것이냐, 이건데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벌써 뭐예요? 공부할 양이 확 줄어드는 거지 이게. 그렇죠? 폐기물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토양 지하수 관리, 그다음에 소음 진동 나왔습니다. 여기는 정말 어쩌다가 한 문제만 정도 나올 수 있는, 나오긴 나오는데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론 정도에서 훑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토양과 지하수죠. 흙과 물이에요. 흙과 흙 속에 있는 물이에요. 지하수는 어디 있는 거예요? 흙 속에 있겠지. 물이에요? 아니면 먼지예요? 뭐예요? 물이죠. 그래서 지하수와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수질 환경과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에서 했으면 지하수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또 땡이야. 그러니 뭐 얼마나 뭐 안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토양 같은 경우에는 토양의 어떤 정화 방법이 있어요. 뭐 여기서 현장에서 처리할 거냐, 아니면 흙 퍼가지고 저쪽 가서 씻어서 다시 갖고 올 거냐, 이거 이제 뭐 종류 구분하는 거. 깊이 있게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간다기보다도 이제 약간 종류와 그 다음에 얘네들의 어떤 간단한 특징들 정도에서 여기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 좀 작아요. 소음 진동도 마찬가지예요. 소음과 진동은 똑같은 원리로 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라고 알고 있죠? 자, 분필 했어요. 분필 알아들었죠? 제가 분필한 걸 갖다가 제 성대가, 요 목이
쿵쿵 때렸어요. 이걸 이 발음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앞을 누가 공기를 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가는 거니까. 공기라는 탄성의 매질이 나의 이 진동을 거기까지 가게 한 거예요. 공기 안에서. 그게 바로 뭐다? 소음. 그렇죠? 내가 이거 쿵쿵 했어요. 이거 소리 들리세요? 이 소리? 이건 뭐예요? 고체. 그렇죠? 칠판은 딱딱한 거니까 여기에서 저기까지 전달이 됐어요. 그럼 그건 진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는 내용은 같아요. 어차피 요러한 이거 별로 생각하고 싶진 않아 사실. 뭐 요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같은 게 있었어. 이런 비슷한 걸로 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소음과 진동에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런 개념이 나오는데 중요한 어떤 단위들, 그다음에 소음과 진동의 어떤 저감 방법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가 되고 이제 공정시험 기준 쪽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또 이제 뭐 크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라 간단하게 여기도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나왔어요. 환경법규 및 공정시험 기준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환경직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거지 뭐 변호사나 판검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그러려면은 정말 법만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한 문제씩 나오다가 어떤 해에는 왕창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정말 찍어서 맞추면 정말 대박이 났었던 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번 연도에 운이 없었네 하면은 많이 틀렸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맞았는데 법규 공정시험 기준 이 법규 쪽에서 특히 이게 이제 그 약간 점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민원을 누가 넣었나 봐요. 내가 지금 환경직 공무원 시험 보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변호사 시험 보는 거냐, 왜 이렇게 환경 관련된 법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거 개론 맞냐, 뭐 이랬던 해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문제 정도 또는 한두 문제 이렇게 뭐 나오긴 하는데 누가 봐도 이 정도는 내가 환경과학 개론하면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뭐 이 정도에서 이제 좀 요즘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여기다가 넣었어요. 근데 이게 양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 일단 읽어봐야 돼 같이.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근데 당장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 심화 이론 하면서 완벽하게 하고 가야지 하면 안 되는 파트예요 여기는. 그랬다가는 다른 거 못하고 요것만 하다가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법이 요만큼 있어요. 근데 이 법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있고 별표까지 있어가지고 이것도 다 뽑으면은 엄청 페이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렇게가 예상이 되니 우린 요것만 보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얘는 뭐 연결되거나 하는 게 그렇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공부했는데 여기서 시험이 안 나고 여기서 됐다 그러면은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물론 찍을 때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찍어야지만 우리가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찍으면 되겠다 이것도 있지. 4개 중에 하나 고를 거냐 2개 중에 하나 고를 거냐 요거까지는 제가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막 이렇게 했는데 시험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법을 외우지 않으면 사실 못 맞출 수 있어요. 뭐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4년이냐 5년이냐 이건데 난 3년으로 그냥 찍었네. 근데 법에는 1년 돼 있어. 이러면 이제 이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공부를 뭐 한다 하면은 운이 없으면 사실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요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법을 다 해야지 하면은 우리는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법을 주구장창 외우고 앉아 있는데 그 문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여긴 약간 그래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위주로 공정시험 기준과 법규를 준비를 했고요. 한번 같이 읽어본다. 그리고 나서 네, 이런 날이 있어요. 뭐 좀 공부하기가 싫어. 근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날 있잖아요 마음이. 그럴 때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했다 오늘 내 마음 한번 달래보자 이런 용도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읽어보면서 이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면 분명히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이거는 다 잘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 물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간 점검 이런 것들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이게 기출문제 풀었는데 좀 잘 점수가 나왔네, 많이 맞았네 하면은 좋은 거죠. 근데 절대 여기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다음 연도 걸 이제 보려고 시험을 준비하는 거지. 옛날에 나왔던 문제가 또 뭐 내용은 같을 수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죠. 얘네들도 이제 문제 출제할 때 예전에 나왔네, 아 이건 좀 바꿔야지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 점검이고 절대 약간 좀 자만하거나 그러진 말고, 아 내가 이 정도 공부했구나,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연간 계획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기초에서 우리가 7월 개강이기 때문에 7월에 이제 기초를 뭐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심화로 바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7, 8, 9, 10 해서 12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기본과 심화 이론, 그 다음에 물론 중간중간에 문제와 중간 평가들, 문제 풀고 연습하고 하는 시간들이 다 중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12월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원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동형 문제풀이 하면서 우리가 지방직 시험 25년도 6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이 되고 연결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커리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다회의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반드시 갖게 됩니다. 자, 72대 1이라는 법칙이 있대요. 보면 자신이 결심한 사항을 72시간, 그러니까 3일 이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1%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직 공무원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었다 한다면 얼른 결정하셔서 빨리 뭐예요? 책상 앞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반드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바에 함께 제가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본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환경직 공무원 화학 강의 계획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는 환경직 공무원에서 환경화학 개론과 화학을 강의하는 이찬범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커리큘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리큘럼이 기초이론, 그 다음에 기본 플러스 심화이론,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 영역별 개념 정리 더하기, 단원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동형 문제풀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보면은 기초이론이 있죠. 화학에서의 기초가 뭘까? 사실 이 교재 커리 구성상 기초부터 살살살살 한 걸음씩 이제 가기는 해요. 그런데 미리 알고 가면 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수월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기초 이론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환경공학 개론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랑 같이 접목을 할 수가 있어요.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환경이라는 학문 자체가 화학을 베이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학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뭐 토목도 있고 생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화학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화학을 잘 알면 환경에 접근하기가 좀 쉽고 또 그 공통적인 내용들은 또 여기도 같죠. 그래서 환경직 공무원의 기초 이론이다 생각을 하시고 환경과 화학의 기초 이론은 이제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학, 그 다음에 화학, 단위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화학과 관련된 문제들만 뭐 잘하면은 또 내용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도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사측 연산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가가 사실 뭐 좀 중요해요. 이게 딱딱 나눠서 떨어지고 뭐 곱하기 하기도 쉽고 뭐 이러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이제 아닌 경우가 또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양을 주고 간단한 정수비의 실험식을 구해라 해서 그냥 뭐 1대2로 딱 떨어졌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딱 실험식 구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계산을 좀 해보니까 이렇게 1.987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 987이라는 세 자리까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내가 어떻게든 뭐 나누기든 곱하기든 해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요런 시간들이 이 화학에서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분자량 원자량 뭐 계산해라, 다음 중 가장 많은 건 뭐냐, 개수가 많은 건 뭐냐 할 때도
이 소수점의 어떤 그 자릿수를 이제 좀 이렇게 눈에 막 거슬려요, 사실 이게. 그래가지고 곱하기랑 나누기랑 더하기랑 빼기랑 할 때 막 실수할 수도 있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이론에서 이런 부분들 한번 되짚어 보고, 또 간단한 어떤 그 화학과 관련된 뭐 법칙이라든지 뭐 적용되는 내용들을 미리 조금 맛보는 그런 시간이 여기 기초 이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함에 있어서 살짝 미리 간을 보고 들어가면 좀 약간 어렵거나 뭐 할 수 있지만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과 심화 이론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화학은 기본과 심화를 사실 나누기가 좀 애매해요. 이게 과목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 5개의 파트가 있다 하면은 얘네들이 다 독립적인 하나하나의 좀 독립적인 그런 내용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어땠어요? 환경은 이게 좀 연결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좀 이렇게 여기 겹치는,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요거랑 요거가 있다, 약간 요런 개념,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었는데 화학은 요런 게 좀 덜해요.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덜하다, 좀 작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색깔이 되게 강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심화라고 하는 부분을 나눈다면 시험에 잘 안 나오면서 어려운 게 심하겠죠. 그게 하나 정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지방지 9급의 그 화학에 대한 그런 수준, 경향 이런 것들 딱 맞춰가지고 저희가 같이 공부할 거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뭐 그 약대나 그런 쪽 있잖아요. 유기화학 막 이런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좀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화학이라고 하는 지방지 9급의 그 난이도, 그런 경향에 맞게 그런 어려운 내용도 보고 넘어가고 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잘 이제 공부를 이제 하면 사실 기출 문제를 이제 만났을 때 그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 거기서 봤던 내용이네. 이거 거기서 했던 내용이네. 이게 좀 먼저 들어와요. 그럼 된 거예요. 문제를 이제 뭐 많이 풀어보면은 문제 다 맞출 수 있겠지만 문제 좀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화학이 환경보다 다들 좀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좀 생각이 다른 게 화학은 응용된 학문의 어떤 그 개념으로 봤을 땐 환경은 나중에 생겼고 응용된 학문이에요. 근데 화학은 되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발견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고,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그냥 막 개발되고 막 찾아내고 하는 것들은 지금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건 저기 정말 연구원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옛날에 발견된 그런 법칙,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해서 시험에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좀 익숙하네, 문제 좀 풀만하네 하면은 좀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게 환경보다 살짝 좀 진도가 좀 느리시는 것 같아요, 다들. 하지만 그렇더라도 잘 천천히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은 여기 정도 왔을 때는 문제 다 잘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진도가 환경과 좀 느려도 여러분들 좀 내가 괜찮다 하면서 열심히 따라와 준다면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역별 개념 정리, 단원별 문제풀이 되어 있는데 각 파트마다의 문제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문제 풀어보는 시간. 문제 풀면서 요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렇게 풀었네, 이것도 있지만 이게 출제자는 이런 마음으로 냈을 거야. 이거를 좀 여러분들 같이 저랑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게 이 출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 출제자들의 마음이 이러니 이렇게 이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거든요. 하도 제 이야기를 같이 듣다 하다 보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응용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화학은 그렇게 내용이 좀 이렇게 광범위하다고 보진 않아요, 환경에 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좀 응용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처음 봤네, 이거에 좀 그러니까 어색함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출제자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문제를 냈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고민하는 시간이 있겠죠, 이 과정 속에서.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다시 얘기하면 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다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문제풀이 이렇게 되는데, 자,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난이도. 자, 기출문제의 난이도가 여기에요. 그러면 단원별 문제풀이나 기본 심화 이론에 들어있는 어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예제들 문제들은 이 기출문제에서 뭐 살짝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동형에서는 문제의 수준을 살짝 높였어요. 그래야지만이 어때요? 같은 내용인데 예전에는 뭐 이러한 식에다가 띡 넣어가지고 요것만 골랐어 했는데, 동형에서는 어떤 개념이냐, 이런 것들을 안 주고 뭐 밀도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분자량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구해라 뭐 이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좀 풀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 내용에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를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면은 마지막에 여기에서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여기서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잘 풀어 주신다면은 점수가 확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실제 시험에서 이거보다는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어때? 우리가 체감이 굉장히 쉬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동형에서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그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서와 이제 보충 자료로 기본 이론과 기본 플러스 심화 이론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기초 이론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학 개론에 있는 교재 내용으로 함께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보충 자료 함께해서 여기 파트 넘어가고, 동형은 제가 나눠드리는 유인물로 함께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은 이제 화학과 기본서와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해가지고 방문각에서 출판하는 그런 교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의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뭔 내용이 있는가 함께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는 첫 번째 나온 게 물질 양과 화학 반응식 해가지고, 물질, 혼합물, 화학식 양, 물 아니에요, 몰이에요, 몰입니다. 이거 화학 반응식과 뭐 용액의 어떤 뭐 농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 챕터 1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뭐 혼합물, 뭐 순물질, 원소는 뭐고, 원자는 뭐고, 원자량은 뭐고, 분자량은 뭐고, 뭐 이런 것들. 반응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화학 반응식은 뭐냐? 들어가는 만큼 나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부한 만큼 점수 나오는 거죠. 이게 물론 뭐 간혹가다 있긴 하더라고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점수가 올라가 있다,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내용들이 가끔 있긴 해요. 근데 물론 뭐 그 전에 뭐 베이스가 좀 있거나 했겠죠. 근데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점수가 올라갑니까? 정직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메탄이라는 게 있는데, 산소랑 만나면 C랑 H랑 O, 탄소, 수소, 산소거든요. 이게 다른 애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 반응 자체로 갑자기 뭐 SO2가 나온다든지 이러질 않는다 이거지. 들어간 만큼 나온다. 그리고 또 들어간 개수만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되게 좋아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뭐 CO2와 H2O 뭐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은 몇 개 있어? 탄소는 하나지, 하나. 그럼 여기도 하나 있어야지. 수소는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여기는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있어야 돼요. 그럼 앞에다 2 쓰는 거예요, 여기. 산소는 몇 개 있어요? 여기 2개 있네. 여기는 산소 몇 개 있어요? 여기가 이제 뭐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여기 합쳐서 4개예요. 4개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4개 있어야지. 그럼 앞에다 2를 또 쓰면 돼요.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여기가. 이게 기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초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난이도가 좀 높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뭐 어렵지 않다. 몰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간단하죠. 6.02 곱하기 10의 23승이긴 한데 뭐 당장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은 다 외워져요. 그리고 원자량, 원소기호도 뭐 주기율표 이런 거 나오는데 뒤에 억지로 막 나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고 가야지, 뭐 굳이 처음부터 하지 않더라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1번부터 20번까지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또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됩니다. 원자의 구조와 특징, 뭐 예전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야 했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그냥 갖다가 한번 부셔 보니까는 그 안에 원자, 핵, 전자 뭐 여러 가지가 있네. 그 안에 뭐 전자들이 이러한 층을 이루면서 잘 살고 있네.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뭐 반발력에 작용하네. 이게 지금 원자의 구조, 원자의 모형과 전자 배치하면서 뭐가 결합까지 이어지는 거죠. 화학 결합.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연결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합을 하는데 이온, 공유, 금속 이런 게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결합에 대한 사이즈, 크기, 힘의 크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얘네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앉을까? 4명이 앉았는데 마름모로 앉을래? 아니면 일자로 앉을래? 아니면 삼각형으로 앉을래? 뭐 이런 것들. 너는 몇 개냐? 나는 몇 개다 해가지고 우리 그러면 서로 피해 안 주는 범위에서 잘 앉아보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대칭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요거 분자의 구조까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 쭉 말씀드렸는데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벌써 옵니다. 그럼 벌써 3이 끝났지. 그리고 이제 약간 어려운 게 나와요. 얘가 바로 탄소화합물의 구조와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어려운 문제, 어려운 내용,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 걔가 여기예요. 여기도 그래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여기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버리면 진짜 그 유기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책이 막 이만해요. 그런 거 막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방지 9급에서는 하지 않는다. 하면 딱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딱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탄소화합물 뭐니? 탄소가 있겠지. 탄화수소는 뭐니? 탄화수소니까 탄소랑 수소랑 있겠지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연료와 연결돼요. 대기 환경, 우리가 환경에서의 연료와 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의 구조, 이건 여기 결합과 연결이 돼요. 얘는 어떻게 생겼네. 근데 좀 복잡해 이게. 안 보이는 걸 좀 보여야 되고 또 이 평면상에다가 이제 입체적인 걸 또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그 이제 저도 잘 없는데 공간 감각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주차하다 몇 번 박았거든요. 방향이 잘 몰라가지고 그런 어떤 개념이 좀 있으면 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해요. 입체적인 3D 같은 거니까. 그다음에 고분자, 작용기, 이성질체 얘네들은 살짝 난이도는 있어요. 하지만 이름 특성하고 요거 이렇게 생겼구나. 이성질체 뭐 구조 이성질체 정도 이제 뭐 그릴 수 있는 거 다양한 블록의 어떤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제가 최대한 그 많은 그림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뭐 하나 생겼어. 뭐가 생겼어요? 동그라미가 하나 있네. 요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뒤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화학 반응과 동적 평형,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평형, 너랑 나랑 동일선상에 있구나. 시소도 어때요? 똑같은 몸무게면은 똑같이 있죠? 뭐 비슷한 겁니다. 뭔가 같아. 역반응 속도와 정반응 속도가 같을 때를 이제 평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열의 출입이 있어요. 나는 얼마를 썼네. 요게 이제 뭐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요거는 좀 쉽죠. 뜨거워요 차가워요 요거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몇 분 정도 가셔야 돼요. 30분이요 뭐 넣어주잖아요. 드라이 아이스. 걔가 열을 이제 흡수하면서 그 안을 좀 차갑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고체가 기체가 되면서. 근데 이제 그것만 있냐, 또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엔탈피, 엔트로피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개념들이 여기서 나오죠. 자, 물질의 상태와 용액인데 고체, 액체, 기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죠? 얘네들의 어떤 개념들, 그 기체와 관련된 법칙, 분자 간 상호작용, 그다음에 결합, 그다음에 뭐 액체, 고체, 뭐 묽은 용액, 총괄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했던 내용이 조금씩 6, 7, 8, 9에다 들어갑니다. 5파트가 어떤 개념이냐면 6, 7, 8, 9 이후에 5 이후의 파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모아놨어요. 여기가 요거를 하고 넘어가면은 수월해요. 여기는 간단한 내용, 여기에서부터 하나하나는 좀 세부적인 내용이라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체, 액체, 기체인데 여기에서 특히 고체 같은 경우에는 결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소금 뭐 확대해 보면 결정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 결정이 어떤 모양이냐, 다시 얘기하면 어떤 결합 구조를 갖는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걔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지. 앞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하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 다 액체, 기체, 이것도 위에서 했거나 아니면 환경에 있거나
환경공학개론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여기 좀 많습니다. 여기 결합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결합했잖아.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또 나와요. 액체 고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묽은 용액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환경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투압이라고 있어요. 역삼투. 그 다음에 이제 뭐 콜로이드 이런 거 나와요. 삼투 현상과 관련해서는 역삼투를 이용해서 우리가 환경에서 뭘 하냐면 해수의 담수화를 합니다. 그래서 역삼투와 관련된 내용이 환경 파트에 있어요. 그게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뭐야? 내용이 겹치죠?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뭐 콜로이드에 틴들 현상이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것도 환경과 겹칩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은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막 뭐 했던 거랑 비슷한 것들이 좀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때요? 공부할 양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에너지와 화학 평형. 아까 앞에 뭐 있었습니까? 요거 있었죠? 간단한 내용인데 요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온 거예요. 반응 엔탈피, 헤세 법칙, 자발성, 화학 평형과 상평형, 산염기 평형, 완충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 화학 평형과 에너지 요 개념과 관련해서 이게 또 환경이랑 겹쳐요. 여기는 다 수질의 어떤 그 내용들과 또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또 비슷한 거지. 여기도 그런 특성이 있다. 자, 그래서 또 반응 속도가 있죠.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가.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 이런 게 나옵니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올 때 그 밥을 많이 먹고 왔어요. 열심히 하려고. 힘이 있지, 에너지가. 근데 이렇게 가요. 요 언덕을 넘어야 얘가 일로 올 수가 있어요. 이게 활성화 에너지예요. 여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덕을 넘어가야 돼 이게. 그럼 발열 반응은 이렇게 되지만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더 커요. 이런 개념이 활성화 에너지인데 이거를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룹니다. 그리고 여러 다단계의 반응 있는 경우에 가장 느린 반응이 속도 결정 단계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1호선 타고 가는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여기 60분 걸려요. B에서 C에 도착하는데 5분 걸려요. 그럼 누가 더 느린 거예요? 여기 느리지. 근데 여기서 차를 한번 놓치면 80분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잡았나? 그렇죠? 그러면은 60이나 80 여기 결정돼. 여기는 금방 가니까 상관없어요. 여기가 전체 A에서 C까지 갈 때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요 구간이에요. 걔가 바로 속도 결정 단계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부터 뭐 쭉 나오는데 얘네들이 1, 뭐 2 해가지고 뭐 3, 4까지는 우리가 뭐 기초이론, 환경 입문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로 어느 정도 갑니다. 그리고 5에서 6 이후의 내용들을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6, 7, 8, 9가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간다. 그리고 산화 환원과 금속의 반응성 요게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평형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거든요. 산화 환원도 거기에 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분해. 얘네들은 성질이 반대예요. 왜냐하면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인 이 개념인데 요거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화학을 좀 했으면 이게 나오거든요. 또 금속의 이온화 경향 해가지고 면 칼카나마 아라치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출문제 이렇게 갑니다. 자, 드디어 요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볼게요. 얘는 뭐냐? 환경화학의 주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자, 지방직 9급 공채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경력직의 시험 공고가 떠서 보니까 내가 자격이 돼. 그러면은 거기에 가면 시험 과목이 환경화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화학을 막 찾아. 환경화학이라고 나와 있는 시중에 있는 책들 뭐 저도 보긴 했지만 사실 그걸로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화학은 환경공학에 대한 화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앞에 제가 여기 있는 여기 부분들 있죠. 이 동그라미 친데 얘네들이 주요 내용이에요. 여기를 다 하면 환경화학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지금 5, 6, 7, 8, 9 요쪽을. 근데 이것만 하면 되냐? 물론 이것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일을 하려면 여기 5, 6, 7, 8, 9를 하려면 앞에 1, 2, 3, 4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거든요. 여기 1부터 1, 2, 3, 4를 해야 5, 6, 7, 8, 9를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으로 환경화학 시험도 우리가
함께 대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앞에 내용을 좀 잘 알아. 근데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1부터 4까지 막 볼 건 아니고 5, 6, 7, 8, 9 정도 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우리 충분히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연간 계획 볼게요. 7월 개강해서 기초이론 입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환경과 화학을 같이 묶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기본과 심화 이론에서 12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각의 특색이 다 개성이 좀 강한 어떤 파트들이기 때문에 하나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약간 좀 다른 내용으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거라고 그 다음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화학은 그거는 조금 덜하다. 그리고 그 특색에 맞게 잘 따라오시면 되고, 교재 안에서 기본과 심화 이론의 이 기본서 안에서 그 안에서 겹치고 연결되고 하고 반복되는 것들은 충분히 다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따라오시면은 여러 번 복습하는 효과를 한 번의 강의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기출 풀 건데, 기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내용이 이제 기본 심화해서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뭐 수업 시간에 나눠준 문제도 다 풀 수 있고, 그다음에 개념도 보니까 뭐 좀 잘 하고 하면은 기출 문제 딱 보면은 되게 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열심히 잘 한 거예요. 근데 좀 어렵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좀 덜 풀어본 것 뿐이에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이렇게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함께 했었던 문제들을 좀 복습하면서 요 시기를 좀 지나시면 단원별 문제풀이, 동형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능력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와 기출 뭐 심화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그 실제 기출된 문제 정도의 어떤 난이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위, 아래 뭐 요 정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이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긴 해요, 동형이. 근데 여기 화학 같은 경우에는 동형에서 문제의 난이도를 좀 많이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좀 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환경은 사실 좀 광범위해요. 근데 깊이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화학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내용이 일반화 여기서 나오는 출제 어떤 경향이나 이런 범위가 여기보다는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동형에서 난이도가 좀 올라간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시작은 그냥 하는 거래요. 그냥이란 단어를 여러분 혹시 많이 쓰세요? 그냥이란 단어가 쉽게 이제 좀 보여도 절대 쉽지가 않은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이란 말은 정말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그냥이란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올 때 어때요? 되게 깊이 있게 그래도 생각하고 낸 거예요. 뭐 아무 이유가 없고 그냥이니까 아무 이유 없고 나 그냥 그거 할 거야. 그러면은 어때요? 나름대로 그래도 모든 이유가 없는 거니까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서 결론이 이제 나왔다. 내가 그냥 할 거야. 아무런 뭐 조건이 없고 그냥이라는 말이 나왔더라도 그러면은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환경직 공무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물론 나 이거 꼭 해야지. 그러면 더 좋죠. 근데 그냥 뭐 다른 것도 좀 비교를 해봤는데 환경직 공무원도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도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만약에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괜찮아요.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공이 아니고 공부 배경이 없고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초중고를 거치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시험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제가 환경을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과목들이 보거든요. 근데 기술직 쪽에서 그래도 좀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고 그리고 좀 가산점도 사실 좀 있어요. 자격증 따면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앞으로 좀 유망한 그런 직종 중에 또 하나이고 하기 때문에 비전공자들도 쉽게 그리고 전공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점수를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만큼 합격할 확률도 높은
그런 직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강의 계획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